여러분, 개가 자신을 미워하는 다른 개를 목숨 걸고 구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저희 진돗개 하누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키우시는 반려견의 특별한 경험이나 우리나라 토종견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리조나 스코츠데일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는 사라입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2살 아들 이든 그리고 진돗개 하누리와 함께 살고 있죠. 1년 전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갑자기 한국에서 개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바쁜 병원 일에 어린아이까지 돌봐야 하는데 개까지 키운다고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워낙 간절해했죠.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거든요. 사라,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야. 엄마가 항상 한국의 자랑이라고 하셨어. 결국 저는 데이비드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큰 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나 진돗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누리가 우리 집에 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살 된 수컷으로 갈색과 흰색이 섞인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있었죠. 이든이는 하누리를 보자마자 좋아했습니다. 아이와 개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사토 할머니였죠. 사토 할머니는 75세 일본인 1세대 이민자세요. 시바견 모모를 키우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하누리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하누리가 뒷마당에서 짖기라도 하면 바로 항의하러 오셨어요. 당신네 그 시끄러운 똥개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누리를 더 잘 훈련시켜 볼게요. 모모도 하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누리가 보이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어요. 하누리는 그런 모모에게 관심을 보이려 했지만 모모는 항상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데이비드는 제게 말했죠. 하누리는 특별한 개야. 한국의 자랑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골치만 아팠어요. 모모가 하누리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곧 벌어질 일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누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밤새도록 짖어댔습니다. 게다가 뒷마당을 계속 순찰하듯 돌아다녔죠. 저는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리조나 전역에 가뭄이 심해지면서 코요테들이 먹이를 찾아 주택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요테들이 애완동물을 노리고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하누리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누리가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아. 개들이 야생동물 냄새에 민감하잖아. 하지만 사토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누리가 밤새 짖는다며 더욱 화를 내셨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게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코요테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지만 믿지 않으셔서 답답했습니다. 하누리가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말도 안 돼요. 그냥 시끄러운 똥개일 뿐이에요. 모모는 하누리의 짖음을 들을 때마다 더욱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누리를 보기만 해도 털을 곤두세우며 으르렁거렸어요. 2개 사이의 적대감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다른 개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개들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짖어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드디어 그놈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코요테 한 마리를 창문 너머로 봤어요. 날씬하고 교활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한우리는 그 순간에도 뒷마당에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야 한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사토 할머니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모모야.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 집 뒷마당이 소란스러웠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정확히 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우리가 담장을 뛰어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는 차분했던 한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할머니 집 마당에서는 모모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코요테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녀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빛나는 눈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우리는 주저없이 코요테와 모모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위협적으로 짖으며 코요테를 밀어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용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모는 한우리를 보자 더욱 무서워했어요. 코요테보다 한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으로 도망쳐서 몸을 웅크리고 떨었죠. 코요테는 한우리의 기세에 눌려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토 할머니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어요. 저 개가 우리 모모를 공격했어요. 내가 다 봤다고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코요테가. 말도 안 돼요. 모모가 다쳤잖아요. 실제로 모모의 목 부분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코요테가 낸 상처였어요. 할머니는 그걸 한우리가 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위험한 개는 치워버려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경찰과 동물통제소에 신고하셨어요. 한우리가 모모를 공격했다고 말이죠. 다음 날 데이비드가 늦게 퇴근하면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한우리가 그럴 리 없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할머니가 워낙 확신하시니까 엄마에게 전화해서 진돗개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한우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모를 구해준 건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한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모는 그 이후로 한우리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리가 보이기만 해도 몸을 떨며 도망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동물통제소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한우리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개가 정말 공격적인 게 맞나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코요테 출몰 소식과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말이죠. 조사관도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보안 카메라는 없나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할머니 집 뒷마당 일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코요테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건 명백히 코요테입니다. 개가 다른 개를 보호한 거네요. 하지만 사토 할머니는 여전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카메라가 잘못 찍힌 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고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어요. 어머님, 진돗개가 정말 특별한 개인가요?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진돗개는 주인과 이웃을 지키는 개예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이나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그럼 한우리가 모모를 지키려 했다는 거군요? 당연히 그렇죠. 진돗개의 DNA에는 보호 본능이 새겨져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나 약한 동물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한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모를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다른 애완동물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코요테 피해를 보도했어요.
스코츠데일 지역에서 코요테로 인한 애완동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우리는 그런 위험을 진작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밤마다 순찰을 돌며 우리 집과 주변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 할머니는 여전히 모모에게 적에 조심해, 위험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경계심이 모모에게도 전해져서 모모는 한우리를 더욱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한우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개가 정말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고 데이비드도 사무실에 있었죠. 이든이는 집에서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비시터였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뒷마당에 이상한 개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급하게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든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코요테 무리 5마리가 우리 뒷마당과 할머니 집을 오가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정말 컸어요. 늑대만큼 커 보였습니다. 한우리는 혼자서 그 모든 코요테들과 맞서고 있었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털이 완전히 곤두서 있었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소리로 짖고 있었어요. 이든이는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코요테 한 마리가 이든이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든아! 한우리가 번개처럼 이든이와 코요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짖었어요. 코요테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모모야. 안 돼. 모모가 코요테에게 물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바견이 큰 코요테의 상대가 될 리 없었어요. 모모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우리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든이를 지킬 것인가, 모모를 구할 것인가.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우리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이든이 곁에 있던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걸 확인하고는 모모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한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던 모모를 말이에요. 코요테가 모모를 물고 흔들고 있을 때 한우리가 몸을 날려 코요테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코요테가 모모를 놓쳤어요. 모모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한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서서 모든 코요테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사토 할머니가 창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깨달음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저 개가 모모를 구하고 있어? 한우리와 코요테들의 싸움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특히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큰 코요테가 한우리에게 달려들었어요. 한우리는 용감했지만 혼자서 5마리를 상대하기에는 벅차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순간이 왔어요. 알파 코요테가 한우리의 옆구리를 깊게 물었습니다. 한우리가 아픈 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어요. 한우라. 저는 소리쳤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코요테들이 너무 위험했거든요. 이미 경찰과 동물통제소에 신고한 상태였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피가 한우리의 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우리는 모모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계속 코요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토 할머니가 집에서 뛰쳐나오셨어요. 저리 가라고.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코요테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처 입은 한우리와 떨고 있는 모모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어서 들어와, 빨리. 할머니의 집 안에서 한우리는 그제야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모모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한우리를 적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개가 모모를 미워할 법도 한데 구해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곧 경찰과 동물통제소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총소리에 놀라 사막 쪽으로 도망쳤어요. 다친 개를 응급실로 데려가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치료할게요. 사토 할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수의사 보조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대요. 하누리가 자기를 싫어하는 모모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런 훌륭한 개를 똥개라고 불렀다니. 모모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지만 하누리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경계하던 자세에서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누리는 상처를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모모를 살펴봤어요. 모모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하누리는 할머니 집에서 회복했습니다. 사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봐주셨거든요. 저도 퇴근 후에는 할머니 집에 가서 하누리를 봤어요. 할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누라, 아파? 이리 와, 약 발라줄게. 할머니가 하누리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똥개라고 부르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누리는 정말 훌륭한 개예요. 할머니는 직접 일본식계 간식도 만들어서 하누리에게 주셨어요. 하누리는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모모가 하누리를 미워했는데도 구해줬어요. 진짜 대단한 개예요. 할머니의 감동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모모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누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하누리가 자신을 구해준 걸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모모가 처음으로 하누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하누리의 상처 부위를 살살 핥아줬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동네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하누리를 보러 왔습니다. 모두들 하누리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자기를 미워하는 개까지 구해주다니.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하누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시바견을 구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돗개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죠. 한국 개들은 역시 달라요. 사토 할머니도 서서히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할머니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한일 관계로 인한 상처가 있으셨지만 하누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데이비드의 어머니도 화상통화로 상황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역시 진돗개야. 우리 하누리가 자랑스럽구나.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하누리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코요테 소동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누리의 상처도 거의 다 나았고 동네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토 할머니와 저희 가족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저는 매일 저녁 함께 개들을 산책시킵니다. 하누리는 여전히 당당하게 앞장서서 걸어요. 모모는 조심스럽지만 하누리 옆에서 나란히 걸어갑니다.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모가 하누리를 미워했는데도 구해줬어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할머니는 지금도 그날의 감동을 잊지 못하세요. 제가 올린 SNS 게시물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싫어하는 개까지 구한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여러 뉴스에도 소개되었어요.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직접 오셨어요. 사토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습니다. 개들은 국경을 모르죠. 그냥 생명을 지킬 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에 할머니도 깊이 공감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마지막 산책길에서 하누리와 모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누리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상대라도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모모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한우리에게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움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든이는 지금도 한우리와 모모를 보며 말해요. 엄마, 한우리가 모모 지켜줬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돗개 한우리를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이죠. 여러분도 반려견과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진돗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